정책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정책의 유형. 그게 중요하고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썸머리에 여러 학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표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학자가 어떻게 구분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중요하고 그건 암기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어떤 학자가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는 정책의 내용과 그 사례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분한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네 학자. 그 중에서도, 솔즈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몬드, 포엘, 로위, 리플리와 프랭클린. 특히 위에 있는 두 학자. 알몬드와 포엘하고 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로이의 분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고 좀 심오한 그 분류예요. 알몬드, 포엘, 그 다음에 로이. 자, 먼저 알몬드와 포엘의 정책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암기할게요. 여러분들 아몬드를 상추에 싸 먹어 보셨나요? 아몬드, 상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규가 생기겠죠. 맛이 있다 없다 분규. 아몬드 상추 분규예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요. 유치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아몬드 상추 분규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돼요.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몬드 상추 분규 외웁니다. 자, 그러면 상징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자, 193쪽 맨 꼭대기 4번. 상징 정책, 상징. 자, 이미지나 심볼이나 어떤 상징을 이용하는 정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상징 정책은 국민 통합이나 국민들의 단합이나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 정당성 이런 거를 홍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책이에요. 직접 국민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직접 국민들한테 가치를 나눠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책들은 아니에요. 열병식 같은 거, 북한이 열병식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동상 같은 거, 그런 게 다 상징 정책이에요. 공산주의가 특히 좋아하는 정책들이 상징 정책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이런 상징 정책이에요. 국민들을 막 들뜨게 해놓고 뒤에서 뭐 딴짓 하려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자꾸 들뜨게 축제, 스포츠.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국민들이 어디 좀 관심 가질 만한 거 없을까? 올림픽 유치하자. 88 올림픽. 그래서 유치가 되는 올림픽, 월드컵, 스포츠나 축제 같은 거는 전부 다 이게 상징 정책.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무슨 뭐 서비스를 그거 아니잖아요. 궁궐 복원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국기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상징 정책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입구에 가보시면 큰 가마솥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큰 가마. 35,000명의 충북 괴산군 군민들이 전부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다. 이런 의미로 35,000명분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대형 가마솥을 만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충북 괴산한 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등재를 하려고 다 만들어가지고 딱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기네스북에 이보다 큰 솥이 없겠지. 웬걸 있었어요. 더 큰 솥이 있어가지고 등재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뭐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괴산군 입구에다가 그걸 걸어놓고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워낙 솥이 크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놨어요. 계단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도 찍고 있어요. 그런 게 직접 거기다가 밥을 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밥을 나눠주려고 그걸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상징. 우리 국민들은 한 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다. 단합하자. 이런 게. 국군의 날 시가행진, 이런 국군의 위용을 과시해서 국민들을 뭔가 좀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게 전부다. 열병식, 뭐, 이런. 상징적. 자, 상징 정책.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이해가 그 정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직접 문제가 나와요. 지금 예에 제가 파란색으로 막 써놨잖아요. 예가 직접 나와요, 시험에. 예를 많이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행정하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출 정책입니다. 추출은 정부가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나 원료,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정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유능한 젊은 피를 수혈을 받는다든지
공무원 모집. 그 다음에 국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징집한다. 군 입대. 그 다음에 징세,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도로를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토지 수용.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 재료나 원료 자원이 되는 거를 환경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정책. 이게 추출 정책이에요. 이해하고 개념 아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 정책. 규제는 이거는 우리 일장에서 공부했던 거죠.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행동과 판단에 제압과 통제를 가하는 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경제 규제, 사회 규제,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분 정책, 배분은 분배라고 돼요. 영어로는 distribution입니다. 배분이라고도 하고 분배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공적 재원을 투입을 해서 구성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배분한다. 이득이나 기회나 어떤 사회 가치를 공적 재원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서비스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배분. 가치를 국민들한테 배분해 준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SOC,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가 다 그런 거예요. 도로, 공원, 항만, 공항, 공원, 교량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간접자본. 민간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한다. 뭐 보조금을 준다. 연구비 지원,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에 택지를 공급을 한다. 이런 게 뭐 국공립학교를 직접 운영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전부 분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다수 국민들한테 혜택이나 서비스나 가치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분배 정책이고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상추분규입니다. 상추분규. 두 번째는요, 로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정책이 있습니다.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로이는 키가 작은데 키 작은 것도 서운한데 키 작다고 배구를 못하게 규제를 했어요. 로이 키가 작아요. 로우 키 작은 놈은 배구 하지 마라. 배구 규제예요. 자, 키 작은 놈은 배구 못하게 막자. 배구 규제. 한때 키 작은 남자를 우리 루저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루저. 돈 없으면 후져. 재미없으면 뒤져. 정말 재미없으면 인기가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 없는 놈하고는 살아도 돈 없는 놈하고는 살아도 재미없는 놈하고는 못 산다는 말. 옛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웃음을 주는 게 참 좋아. 그래서 마을에 보약을 가득 실은 마차 10대 들어오는 것보다 광대 한 명 들어오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웃겨주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보약 10대 실은 마차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웃음이 보약이에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죠? 그냥 막 실없이 웃어야 돼요. 너무 세상을 시리어스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유머러스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실없이 웃는 게 좋아요. 이게 인상이 펴져요. 인상은 인생이에요. 인상이 안 펴지면 인생이 안 펴져요. 인상을 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면접 때도 인상이 중요합니다. 인상. 지금 수업 들으실 때도 인상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무슨 얘기를 들을 때나 말할 때나 자꾸 웃으려고 입꼬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일순간에 안 됩니다. 얼굴 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 성형이 더 중요합니다. 인상 성형. 필합 합격하시면 면접을 대비해서 해야 될 게 웃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인상. 그거는 일순간에 안 돼요. 지금부터 항상 수업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 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인상 안 펴지면 죽어요. 낙하산 안 펴지면 죽어요. 인상 펴고 사십시오. 자, 그래서 배구 규제인데요. 로이 배구 규제. 근데 배분 정책은 똑같아요. 분배나 배분이나 영어로는 다 디스트리뷰션 똑같습니다. 공적 재원을 투입을 해서 SOC,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 국민들한테 이득이 다 분산된다, 개별적으로 분산된다. 그래서 이걸 개별화된 정책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줄 사회간접자본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다 나눠주기 때문에 뭐 누구 돈을 뺏어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갈등이 없어요. 가장 쉬워요. 누구한테는 혜택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전부 다 윈윈 할 수 있고 자기 돈을 뺏기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반발도 없고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 분배 정책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용어, 특징, 모형이 나타납니다. 철회삼각, 포크배럴, 로그롤링,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분 정책, 철회삼각, 포크배럴, 로그롤링, 이런 건 조금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마냥 막 외운다고 될 게 아니고요. 이 포크배럴 로그롤링이라는 말은 텍사스 미국 미국 정치의 어떤 그 전술 중에 하나예요. 정치적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포크배럴, 로그롤링. 로그롤링은 통나무를 굴린다는 뜻이고, 직역하면 포크배럴은 돼지고기 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돼지고기 통. 우측에 날개 보시면 포크배럴, 로그롤링. 포크, 배럴, 돼지고기 통. 로그, 롤링, 통나무 굴리기. 자, 포크배럴은 텍사스, 미국 남부 텍사스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북부보다 남부가 노예가 많았죠. 근데 텍사스 주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 먹을 걸 들고 노예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둘러싸고 먹고 있는 모습에서 연유된 말이에요. 연유된 말인데, 자, 돼지고기 통을 들고 하나 여기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놨더니 노예들이 3, 4, 5 이게 모여서 둘러앉아서 이걸 나눠 먹고 있는, 갈라 먹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돼지고기 통.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이거 갈라 먹고, 이 세 사람은 이렇게 갈라 먹고, 이 세 사람은 이렇게 갈라 먹고. 돼지고기 통을 둘러싸고 3, 4, 5 이걸 갈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온 말입니다. 포크배럴. 그래서 포크배럴은 갈라 먹기, 나눠 먹기, 신경 안 쓰기, 신경 끄기, 상관 않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셋이 나눠 먹고, 이건 우리 셋이 나눠 먹고, 이건 우리 셋이 나눠 먹을 테니까, 우리가 너희 거 뺏어 먹지 않을 테니까, 신경 안 쓸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편안하게 먹자. 이게 갈라 먹기, 눈 감아 주기. 그냥 대충 신경 안 끄기, 안 쓰기, 신경 끄기. 그런데 로그롤링은 반대입니다. 신경을 써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통나무를 굴려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굴릴 통나무를 서로 힘을 합쳐서 담합을 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정당은 E란을 선호하고, B라는 정당은 2안을 선호하고, C라는 정당은 3안을 선호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했다면 과반수 투표 체제에서 어떤 대안도 선택되면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지지를 못 얻으니까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표출했다면 어떤 대안도 선택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담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담합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담합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담합, 협력을 해서 밀어주는 현상, 통나무를 힘을 합쳐서 밀어준다. 이게 로그롤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크배럴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쓰는 정치 전술이고, 로그롤링은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면 그때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표결할 때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합쳐서 신경 써서 밀어주는 거고, 이건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갈라먹는 게 편하고, 이거는 힘을 써서 밀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갈라먹기, 밀어주기예요. 반대예요, 서로. 미국 정치 어떤 하나의 전술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본회의에서는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갈라먹다가 본회의에 올라가면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라먹기나 밀어주기,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을 주도하는 모형이 철회삼각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철회삼각이에요. 철회삼각. 세 축으로 동맹체가 만들어져서 이걸 깨지지 않는 3자 연맹이 형성이 되는데, 아이언 트라이앵글, 철회삼각. 철자는 깨지지 않는다, 철밥통이라는 뜻이고, 삼각은 세 축으로 구성이 돼요. 어떤 정책이든지 영역별로 철회삼각이 만들어져서 이 철회삼각이 정책을 다 끌고 나가. 미국의 정책을 보면. 철회삼각 나중에 공부를 또 할 겁니다. 따로 213쪽을 가볼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회삼각은 상당히 중요한 모형이죠. 213쪽 맨 꼭대기 로마 2번 하위 정부 모형이라는 게 그게 철회삼각이에요. 우측에 날개 있는 그림에 보시면 세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교육 철회삼각이 얘가 들어있네요. 철회삼각은 원래, 철회삼각이란 세 축으로 구성된 어떤 동맹체가 정책을 다 끌고 나간다라는 뜻인데, 그 세 축이 뭐냐면, 거기 특징, 본문의 괄호 2번, 특징의 2번에 보시면 정부 관료제, 국회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기업 집단, 이익 집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하고
자, 이익 집단하고,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 선출직 의원들, 그 다음에 관료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 영역별로 다 철회상각이 만들어져서 철회상각이 정책을 다 끌고 나가요.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요, 자, 교육부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 정교조 등등 뭐 교원단체, 이익집단들하고, 이게 딱 결탁이 돼갖고 교육정책 다 말아먹는 거예요. 교육예산 다 말아먹는 거예요. 국방정책, 국방부 관료하고, 군납업체들하고, 국방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원들하고 결탁이 돼서 국방예산 100조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건설정책, 4대강, 건설정책. 국토교통부 관료하고, 건설업체 이익집단하고, 그 다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하고 결탁이 돼서 4대강 22조 예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정책 영역별로, 사안별로 다 철회상각이 만들어져서 이 철회상각이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다 나눠먹게 하고 밀어주기 위해서 해치우는 이런 현상이 그게 철회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회상각에 의해서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 주로 나타나고 지배하는 정책이 분배정책, 공적 재원, 눈먼 돈,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번에 분배정책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네 번째 줄. 이제 철회상각이 지배하며 서로 상관하지 않고 갈라먹는 포크배럴이나 서로 밀어주는 로그롤링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 이거를 암기를 하십시오. 배분정책은 철저망에 갇혀있는 포로들을 배분한다. 철저망에 갇혀있는 포로들을 배분한다. 철저망, 포로, 배분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정책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성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구성정책. 구성정책은 뭔 말이냐면 정부가 뭔가를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관할구역이 나뉘어져야 되고 공무원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정책이에요. 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공무원을 모집하거나 일을 시키려면 또 봉급 주고 연금 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이 나뉘어져야 돼요. 선거구역 같은 게 나뉘어져야 돼요. 이런 게 구성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필요한 조직이나 뭔가 이런 걸 구성하는 정책. 그런데 이 구성정책에서는요, 다섯 번째 줄, 게임의 법칙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로이는. 게임의 법칙.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데 서로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한다든지, 선거구역을 획정하는데 자기가 당선이 유리하도록 선거구역을 획정하려고 한다든지,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게임의 법칙이에요. 정부 조직을 만들 때 둘러싸고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한다든지, 관할 선거구역을 자기 당선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밀고 당기는 밀당,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은 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당의 법칙이 나타난다. 구성정책은요. 자, 그 다음에 규제정책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구규제죠. 개인의 행동과 결정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거. 근데 규제정책은 지대추구나 포획 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1장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 규제 같은 경우는 로비, 지대추구나 포획 같은 게 나타난다. 이건 이익집단이 주로 규제를 둘러싸고 로비를 하고 포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익집단 중심으로 다원주의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로이는. 규제정책의 특성은요, 이익집단들이 그 규제로 인하여 이득을 더 많이 보려고 또 손해를 안 보려고 로비를 하고 구워 삼고 하기 때문에 지대추구나 포획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주로 이익집단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난다. 이익집단이 설치는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대추구나 포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잼배 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정책이에요. 뺏어다가 네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너는 세금 많이 내. 못 가진 사람은 세금 내지 마. 그래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 간의 엄청난 갈등, 유상계급과 무상계급 간의 갈등,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데올로기상의 갈등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중앙의 엘리트들이
솔선수범하거나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가진 자를 설득하거나 수범을 하거나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지방정부 힘으로는 안 되고 중앙의 정치 엘리트들이 반강제적으로 중앙에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에 속하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잼배 정책은 엘리트 이론이 적용된다. 엘리트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엘리트 이론. 그래서 그 아래 세 번째 줄 중앙정부 수준의 어떤 아주 집권적이고 강력한 그런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이 잼배 정책입니다. 흔히 가진 사람의 돈을 뺏어다가 나눠준다 그래서 로빈훗 정책이라고 돼요. 로빈훗 정책. 근데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 간에 큰 계급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계급 정책이라고 돼요. 갈등이 가장 심하고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데올로기의 논쟁도 가장 심해요. 진보 쪽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 하고 보수 쪽은 하지 말자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정책.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잼배 정책이 가장 어렵고 정부 돈으로 그냥 나눠주는 분배 정책이 가장 쉽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학자들. 뒤에 나오는 3번 리플리아 프랭클린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플리아 프랭클린이라는 학자는 정책을 분경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분경보제, 분배 정책하고 경쟁적 규제 정책하고 보호적 규제 정책하고 잼배 정책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가운데는 규제고 분배하고 잼배를 극단에 위치시키고 분배가 가장 쉽고 잼배가 가장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분배는 보십시오. 안정된 집행을 위한 루틴화. 그러니까 집행 절차가 기계화되어 있거나 아주 루틴화,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뉴얼화가 돼 있고 정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발도 별로 없어요. 누구 걸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없고 가장 집행이 용이해요. 그런데 맨 아래 잼배로 갈수록 그런 안정된 집행이 어려워요. 왜냐면 돈 뺏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냐?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리냐?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냐? 이렇게 많이 뺏어가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누가 열심히 기업을 하려고 하겠냐? 제발 세금 좀 그만 걷어가라.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진보냐 보수냐의 논쟁도 엄청 심해요. 진보는 이런 걸 자꾸 해야 된다고 하고 보수는 하지 말자고. 그리고 제발 이런 거 좀 그만해라는 반발과 감축을 위한 압력도 제일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줄일 때 잼배부터 줄여요. 보통 복지정책부터. 분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 항만, 공항 이거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잼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축을 할 때, 정부 기능을 감축할 때 영순위로 제일 먼저 감축의 압력을 받는 것이 잼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 실업수당, 누진세 같은 복지정책, 사회보장 정책이 바로 잼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요. 분배 정책과 잼배 정책의 차이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배가 가장 쉽고 잼배가 성격상 가장 어렵다라고 대부분 했어요. 분배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뺏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잼배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이득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뺏느냐 빼앗기느냐 갈등이 가장 심합니다. 집행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제로섬 게임과 난제로섬 게임을 설명드린 적이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거기 표에 제로섬 게임, 난제로섬 게임이 있고 오른쪽 날개 중단에도 제로섬 게임, 난제로섬 게임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은.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결론적으로 분배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잼배 정책은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제로냐 전부냐 제로섬 게임이 발생해요. 이거는 갈등이 없어요. 이건 갈등이 엄청 심해요. 자, 제로섬 게임은요. 우리말로 흔히 영합게임이라고 불러요. 영합게임. 그리고 영화게임이라고 돼요. 근데 이거는 비영합게임. 영화라는 건요. 게임의 결과 손익을 다 합쳐보면 항상 0을 만들어준다. 0이 된다. 제로화가 된다는 뜻이고 영합은 합쳤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합. 자, 자원이 10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자원이 10개가 있어요. 이건 또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자, A하고 B가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 먹는데 게임을 해서 나눠 먹는데 A가 만약에 7을 가져갔다. B는 그러면 셋밖에 못 가져가요.
자원이 10개로 딱 유한하다면, 더 이상 없다면, 이 사람은 둘을 이득받고 이건 둘을 손해봐요. 합치면 0이 돼요. 이게 영합게임이에요. 누군가 손해보는 놈이 있어야 이득을 보는 놈이 있고, 뺏기는 놈이 있어야 빼앗는 자가 있게 되고, 그러면 뺏느냐 빼앗기느냐는 치열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합치면, 게임의 결과 합치면 항상 제로가 돼요. 0을 만들어줘요. 이게 영합게임. 영합게임. 갈등이 엄청 심해. 그런데 이게 바로 재분배 정책이에요. 네, 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 공적 재원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5를 투입을 합니다. 이 사회에 10개가 있고 정부가 예산을 5를 투입을 합니다. 총 15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7개 가져가면 얘는 8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얘가 2를 이득 보면 얘는 3을 이득 볼 수가 있어요. 합치면 제로가 아니에요. 플러스 5예요. 합치면 플러스. 합쳤을 때 0이 아니라 정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합게임이라고 해요. 영합의 반대말. 그리고 합쳤을 때 0이 안 돼. 제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비영화 게임이라고 하고 또 비영합 게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정합 게임이라고 돼요. 합쳤을 때 정의 값이 된다. 합쳤을 때 정의 값이 나온다.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치열한 갈등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이 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면 80점만 넣으면 다 합격한다. 그리고 자리 나는 대로 발령 내주겠다. 하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딱 모집 정원을 500명 정해놓고 성적 순대로 자르기 때문에 저놈을 떨어뜨려야 내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야 돼요. 치열한 게임을 해야 돼요. 갈등이 심한 거는 바로 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게 재분배 정책이에요. 분배 정책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행이 쉽고 집행이 어려워요.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231쪽 11번입니다. 231쪽 11번. 정책의 유형,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억은 어때요? 공항건설은 분배죠. 정부 예산으로 하는 분배 정책이에요. 기억. 니은 어때요? 공무원 보수 연금 주고 정부 조직 만들고 관할구역 했죠. 이거는 리을 연금 구성정책 맞죠? 리을 맞죠? 니은 어때요? 공공건물에 담배 피우지 마라. 이거는 개인의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는 거니까 규제정책 맞죠? 디귿은 어때요? 탄소 배출 거래권.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고 더 배출할 거면 부가금 내고 배출 한도가 남으면 돈 주고 팔아도 된다. 규제죠, 일종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보호적 규제입니다. 규제. 분배 정책이 아니죠. 탄소 배출 못하게 하는 거가 무슨 분배예요. 이거 규제 정책이죠. 그래서 왼쪽 2개는 틀렸고 오른쪽 2개는 맞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리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학을 시작을 하면서 이 정책학에서 등장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유형을 본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있다. 유형을 본 겁니다.